북계 김정은 예상치 못한 쥐약 꼼짝없이 당한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일방적 파기 선언 후 일각에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실제 확성기 방송 때문에 탈북해온 북한군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어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군 모든 준비 끝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북한의 최전방 쑥대밭이 될 상황.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찰 위성 발사가 위협적인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쏘는 기술과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언제든 전 세계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 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의 구축이 완성이 되고 가고 있는 핵 3축 체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핵 3축인 전략 폭격기와 전략 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핵이 탑재돼 북한의 지휘부를 공격에 일망타진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최전방이 앞으로 난리가 날 예정입니다. 우리 국군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경악해하며 또한 쥐약과도 같이 여기는 실질적인 준비를 완성했으며 머지않아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전략 무기가 있다면 바로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입니다. 당장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인민군 전선사령부의 공개 경고장을 통해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라고 당시에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도 정부가 북한의 4차 핵 실험을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가장 경악스러운 쥐약.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 약 24km, 주간에 10여 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북한의 영천역 폭발 사고 당시 영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은 동포의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실시간 방송하며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북한군 최전방 부대 병사들이 가족에게 쓴 편지에 영천역 폭발 사고 내용도 적혀 북한군이 당시에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효과 탓인지 북한군의 탈영병과 탈북자들까지 늘면서 북한 내부의 사상적 와해 현상이 심해져 북한 지휘부가 큰 위기감을 갖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보 당국 관계자는 북 도발에 대응할 확장 억제 핵심인 전략 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 방송 같은
대북방송은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가장 무서운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것, 가장 쥐약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틀면 북한의 최전방 약 30km는 쑥대밭으로 변할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전단 내용은 주로 북한 사회 실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내부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탄압 실태와 인권의 중요성까지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놓고 있는 국방부. 북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김정은 정권에겐 쥐약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고종식, 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 휴전선 북한 측 20km에서 30km 안팎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와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 군 최전방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전달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청취 거리가 최대 30km까지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어서 확성기 효과는 생각 그 이상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 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때문에 한국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만 던져도 북한 시장에는 쌀들이 모두 사라지고 시장이 요동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쌀값은 민심으로 통합니다. 가뜩이나 화폐 교환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쌀값 가격 급등으로 민심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 강력한 폭발력과 함께 북한 최전방 지휘부 또한 북한의 총참모부, 북한 국방성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되는 셈이 바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북한 김정은 지휘부 위력적 심리전 도구로 인식,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과 주민 동료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기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까닭입니다. 반면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맞대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출력이 낮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확성기는 대북 심리전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위원은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재개한다면 지금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요즘 군에 입대하는 북한 군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온 세대라 남한 언어에 익숙하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떨게 할 또 다른 카드는 민간의 대북 전단 발송 허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지도부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발송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2008년 10월 남북 군사 실무회담 당시에 북측 대표단은 민간 단체의 전단 수백 장을 모은 박스를 회담장에 가지고 와서 내던지는 모습을 연출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남측에서 날아오는 삐라에 이처럼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광주 데일리 NK 편집장은 북한은 선전선동의 나라이기 때문에 삐라로 외부 정보의 유통 차단에 실패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 김정은 호화 생활 등 부패 알려 북한의 체제 유지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보내는 고발장 형식의 이 전단은 그의 제목을 특수절도죄, 특수강간 및 미성년 폭행죄, 경력기만 및 특수사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 군부가 속을 끓이는 배경도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남한에서 발송되는 전단들은 김정은의 호화 생활 등 부패 실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존엄에게 찍히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과격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대북 방송, 대북 전단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며 가장 충격적인 쥐약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이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지입니다. (12월 3일) 평양에서는 제4차 어머니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은이는 평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김정은 스스로가 평양에 대한 심각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개회사는 물론 연설까지 하며 어머니 대회 의미를 부각했던 평양의 어머니 대회. 지난 2012년 4차 어머니 대회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체제 결속과 사상 강화를 위한 목적이 두드러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새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사상 이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정에서부터 해결하자는 논의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대회장에 걸린 구호 모든 여성들은 참다운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라는 대형 구호는 이번 어머니 대회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연설에서 어머니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들, 딸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사상 이완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 그런 현상을 완전히 소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어머니 대회는 청년 교양 보장법을 통한 공식적 통제와 함께 가정에서 어머니들을 통한 비공식적 영역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렸던 북한의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평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심각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은이는 연설을 통해 평양 수도 시민들의 생활 용수와 땔감 문제, 대중교통 운수와 승강기, 난방 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 경험에 토대하여 지방 도시들의 생활 용수 문제를 비롯한 필수적인 생활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부분. 문맥상 그대로 이해하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조차 땔감, 전기, 난방, 생활 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본인의 입으로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털어놓은 겁니다. 얼마 전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북중 국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북중 국경에 위치한 북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열악한 생활상과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들, 영하 30도의 추위에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는 북한 여성, 우물에서 물을 떠가는 모습, 소 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한 산 등의 실상이 비단 북중 국경 시골 마을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그나마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어 생활 용수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밀수를 통해 생필품을 구할 수 있어서 살림살이가 안쪽 북한 내륙보다는 훨씬 좋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그저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한 충격적인 연설 내용을 잘 보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김정은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는 세계적인 낙후송의 대명사로 되어 있던 농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마 지금의 북한 상황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타낸 표현은 없을 듯 합니다. 그런 북한이 실제로 주민들의 식량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과 미사일 발사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평양까지 이 정도인데 평양의 이 충격 상황을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라며 탈북민들 역시 평양이 이 정도면 지방은 거의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아마도 함경 남북도나 또 내륙 지방은 지금 대충격이 시작됐으며 머지않아 겨울이 닥치면 이러한 충격 상황은 북한 전역을 휩쓸 수밖에 없다라고 탈북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북한 내에 알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 곳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등 현재 남의 집 장작과 석탄을 훔치는 새로운 도둑대들이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석탄을 안전원들이나 보위원들 또 인민군 군 장교들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일반 농민들과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석탄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만약 장작을 나무를 찍어내거나 산에서 새로운 나무를 찍어내거나 하다가 걸리면 거의 징역 10년, 10년에서 20년 이상. 또한 북한은 다 민능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무 할 데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경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 황해도까지 지금 북한 곳곳에서 새로운 도둑대들, 남의 집 장작과 남의 집 석탄, 또한 이 장작을 훔치는 새로운 도둑대들의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원들과 인민반장들이 집 가가호호 집을 돌며 장작과 석탄을 잘 지키라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온 장작, 석탄 도둑떼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밤새껏 집 앞에 쌓아놓은 구멍탄이나 장작들을 자지 않고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함경남북도 알소식통과 평안남북도 알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추위,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배고픔과 함께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한 추위, 이에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남의 집 석탄과 남의 집 장작 도둑질하는 이 도둑대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소두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